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재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그럼 먼저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인수 소식이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 닥터 자르트가 에스티로더 컴퍼니즈에 인수됐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에스티로더는 닥터자르트와 남성 브랜드인 두더라이싱을 보유한 해브앤비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아시아 화장품 회사를 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브앤비 전체 기업 가치는 약 17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닥터자르트는 이진욱 대표가 2005년 서울에 설립한 회사로 첨단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성능 피부관리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피부관리 브랜드입니다. 네, 이 정말 대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국내 역대급 인수 사례들을 보면 그중 상당수가 화장품 기업들이었죠. 카버코리아나 스타일난다도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가 된 사례가 있었었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과연 이 코스메틱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축하드리며 닥터자르트가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디어 커머스 기업 어댑트의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하다가 한 번쯤은 광고를 본 적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그룹 어댑트가 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어댑트는 설립 첫 해인 2017년 14억 원이었던 매출이 이듬해인 2018년에는 92억 원으로 약 7배나 성장을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018년 연매출의 2배 이상인 200억 원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어댑트는 2017년 5월 출시한 기능성 의류 브랜드 95% 블룸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화장품, 향수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이 제작한 SNS 광고 영상 합산 조회수는 1억 회를 넘어섰는데요. SNS 등 뉴미디어 마케팅은 물론 기존 유통 채널도 활용했습니다. 올해 롯데홈쇼핑에서는 푸드올로지 등 9차례의 상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에 이어서 또 다른 미디어 커머스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댑트는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자체 상품 개발이나 글로벌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종합 e스포츠 스타트업 빅피처 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빅픽처 인터랙티브가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빅픽처 인터랙티브는 2015년 e스포츠 선수 육성 게임 코치 아카데미로 출발해서 2017년 프로팀 엘리먼트 미스텍을 창설한 곳입니다. 현재 자사 유튜브 채널 게임 컬처 리더로는 구독자 42만여 명을 확보한 상태이고 온라인 대회 플랫폼 레벨업도 베타 론칭했었습니다. 빅픽처 인터랙티브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사업 고도화를 위해 테크 기반 솔루션과 1030 세대가 열광할 콘텐츠를 융합해서 e스포츠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베테랑 IT 전문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K-POP e스포츠 대회 특화된 엠스톰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e스포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VC한테 e스포츠 기업이 투자를 받는 사례는 흔치 않았었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종합 e스포츠 기업의 이번 투자 유치 사례는 단순히 한국이 게임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숙되고 고도화된 게임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이 다음에 이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클래스팅은 교육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학교와 가정이 효율적으로 소통하도록 돕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6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스팅은 530만 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용자를 기반으로 학업 성취도, 학습 패턴, 교우 관계까지 교육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행정 업무, 가정과의 소통, 학생 평가도 자동화했으며 최근에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업무용 안심번호와 메신저 서비스 클래스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투자를 집행한 메인 투자사인 미슬토인데요. 미슬토는 모바일 게임 회사 공호의 창업자이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동생인 손태장 회장이 운영하는 싱가포르 기반의 벤처캐피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며 지난 9월 클래스팅에 4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번 투자를 또 추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클래스팅이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 기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선순환을 일으켜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킥보드 싱싱을 운영하는 PUMP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PUMP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누적 투자액 1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PUMP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싱싱은 10월 누적 가입 회원수 10만 명을 넘어섰고 기기는 5,3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내 1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지역도 강남과 서초, 송파, 성수에 이어서 최근 광진구까지 확장했고 앞으로 마포와 용산, 서대문, 종로,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구와 부산 등 지역 거점 도시 진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요즘 강남대로를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공유 킥보드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1위 브랜드인 라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에다 이제 킥보드를 놓고 갔는데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공유 킥보드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가 될지 정말 기대가 아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과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통합기업인 제트홀딩스의 공동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하는 소식이 이번 주 정말 큰 뉴스였는데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라인과 제트홀딩스가 경영 통합에 관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고 본 계약은 연내 체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라인과 제트홀딩스의 결정에 대한 일본 내 공시도 진행했는데요. 라인은 이에 대해 핀테크 영역에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서 캐시리스 시대의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사업에 진출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후 재팬과 금융지주회사 등을 자회사로 둔 제트홀딩스와 경영 통합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인의 이해진 회장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한일 동맹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회사는 그간 일본 내 모바일 간편결제 전쟁 등 대결 구도로 자주 회자되던 라이벌이었죠. 그런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선을 넘어 서로 피와 살을 나누는 경영 통합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네이버가 다른 상장 회사와 손잡고 JV를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 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영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경영 통합을 진행하면 라인과 제트홀딩스 모회사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주식회사는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제트홀딩스의 공동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제트홀딩스는 라인과 야후재팬, 야후쇼핑과 조조, 금융서비스인 재팬넷뱅크 등을 산하에 두게 되어서 아시아 최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AI 기반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입니다. 라인과 제트홀딩스의 지난해 매출을 단순 합산하면 약 12조 5,2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는 일본 최대 쇼핑 인터넷 기업인 라쿠텐의 1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공룡들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서빙 로봇인 딜리의 렌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로봇 렌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열고 서비스 소개와 로봇 도입 관련 문의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딜리의 렌탈 프로그램에는 로봇 대여에서 정기적인 관리,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입 전 사업장에 맞는 로봇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로봇 설치 후에는 관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렌탈 가격은 2년 계약 기준 월 90만 원이며 1년 단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120만 원입니다. 올해 안에 계약하는 사업자에게는 계약기간 관계없이 렌탈 가격 월 90만 원으로 고정하고 일주일간 무상 렌탈을 추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딜리는 한 종류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은 앞으로 사업장에 최적화한 로봇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우아한 형제들이 시범 운행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로봇을 출시하게 된 건데요. 로봇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서빙하는 풍경이 일반화되는 미래가 생각보다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점원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로봇은 단순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 효율성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의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미래를 바꿔가는 행복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행사와 공모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한 글로벌 축제죠. K-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글로벌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업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이 시작됩니다. 이어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는 27일부터 29일 3일간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컴업 2019가 개최되는데요. 컴업은 국내 위주로 개최됐던 벤처 창업 대전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새롭게 브랜드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움트다,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컴업에서는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20여 개국이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을 비롯해서 오라클, BMW, 알리바바 클라우드, 현대차 등 글로벌 대기업과 스탠포드 대학교, 알토 대학교 등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세계 유수 대학 관계자들이 주요 연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팀터바인 스피노프 엑셀러레이터죠. 비더시드도 29일에 해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부대 행사로 운영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금요일 오후에 잠깐 동대문에 들르셔서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고 또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